그러니까 인조는 광해군의 뭐였다? 조카였고 삼촌이 쫓겨나고 조카가 왕이 된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길 좀 볼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후금이 있잖아요. 대세 후금,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는 해가 이제 명이 있죠. 후금이 명나라를 막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에는 광해가 쫓겨나고 새로이 인조가 집권하고 그리고 서인 세력이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 중에 공신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괄이 조선왕조실록 보면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거든요. 근데 그 뭐 왕권 찬탈이랄지 어떤 뭐 정권 탈출할지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중에 제대로 목숨 부지한 사람이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냥개가 토끼를 잡고 나면 팽이 된다. 토사구팽이란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이성계, 뭐 토사구팽까지는 아니지만 이성계 측근에 누가 죽었어요? 정도전이 아들한테 쇠망치로 맞아 죽었고, 그 세조 그리고 저 태종 측근들 이숙번 다 귀양 갔고요. 민무구, 민무질 형제 다 죽었고, 그리고 또 세조 때는 한 명의 정도야 살아남았지. 그래도 공신들 훅 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조선 후기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뭐 정조를 만들었던 그 누구야 홍구경 같은 경우도 정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요. 다 껐떡대다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나 하륜처럼 몸을 낮추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데 권력을 찬탈하는데 내공내나 이러다가 꼭 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겸양지덕. 겸양지덕을 익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든 그것이 뭐 모임이든 회사든 국가 관직이든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목표를 놓고 달려가죠. 근데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공을 논하고 상을 행하는 논공 행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꼭 분열이 벌어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리더라면 잘 논공 행상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안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측근한테 가요. 아, 이거는 뭐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측근한테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옛날 그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도 염장한테 갔죠. 고려 시대 그 이자겸도 그 누구야 척준경한테 가죠. 에? 그리고 뭐 여기 저 현대사로 넘어와도 누구야 저 박정희 대통령도 그 본인들 표현으로 혁명동지라고 그러죠. 같이 5.16 군사 쿠데타 했거든요. 김재규한테 가죠. 측근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잘하고 농공행상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측근들은 내가 당신을 도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 또 훅 갑니다. 낮춰야죠. 나 순수하게 도운 거니까 나 떠납니다. 그럼 오히려 잡아요. 어디가 놔 이러면 또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지혜를 조선왕조실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괄이라는 사람이 야, 나 왜 1등 공신 안 줘? 그래갖고 난을 벌였어요. 난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인조가 때려잡습니다. 근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후금으로 도망을 가. 그 도망을 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당신들을 좋아하던 광해와 북인이 쫓겨나고 당신들을 미워하고 명나라를 좋아하는 인조하고 서인들이 집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주소서라고 빌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후금이 아 그래? 쓸어버려! 그러면서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언제 쳐들어오냐면 정묘년에 쳐들어옵니다. 정묘년에 오랑캐호, 오랑캐가 난을 벌였다. 그래서 이것을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평안도 지역의 용골산성에서 정봉수 장군과 이립 장군 등이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후금이 우습게 하고 쳐들어왔는데 막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뭐야 막어? 뭐 이러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재빨리 형 이래버린 거예요. 형한테 그냥 가면 안 돼? 우리 아빠라고는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명나라잖아. 우리 유교국가야. 이부지지 아비가 둘인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형 할게 가 형. 이 여진족이 원래 우리한테 지배당한 민족이거든. 옛날 저 고구려 발해 때부터. 형? 형 좋아. 알겠어 형. 그리고 동생 안녕. 그리고 갔어요. 이 형제 맹약을 맺고 돌아간 게 정묘호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때 인조는 서울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갔었어요. 선조하고 비슷하죠. 전쟁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여기는 후금이 국호를 뭘로 바꾸냐면 중국의 마지막 왕조죠. 청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나라는 오랑캐가 세운 나라예요. 청으로 바꾸고 나서 명나라는 완전히 짓밟혀갖고 지금 뭐 다 없어지고
그 뭐 명나라는 거의 없어지고 한 뭐 요 정도. 요 정도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호흡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씩 웃으면서 조선한테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를 하냐? 야, 형 갖고는 안 되겠다. 너 아버지가 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못한다고 그랬지? 네 아버지 끝났어 이제. 다 죽었어. 요거 남았어. 새로운 아버지, 새아버지를 받아들여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아들 해라. 임금과 신하 관계 가자 그러면서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청나라의 요구예요. 요 요구를 가지고 요 사안을 가지고 이제 파가 갈린 거죠. 요거는 뭐 서인 남인 그 당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 문제죠. 요 사안을 가지고 이제 파가 나뉜 거예요. 그래서 야, 전하, 이 여진족 이거 오랑캐예요. 아니 우리가 의리를 생각해야죠. 명분을 생각해야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거 잊었어요? 나라를 다시 세워줬어요. 절대 저기는 오랑캐 놈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친을 배척합니다. 화친을 배척합니다.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척파들이 있었어요. 김상헌, 윤집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라도 절대 오랑캐들하고는 군신관계 맺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멋있긴 멋이죠. 의리! 그 누구죠? 그분? 김보성 스타일이에요. 의리! 뭐 이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 미쳤습니까? 신리파가 있습니다. 광해군하고 비슷하죠. 여기는 신리파가 그 유명한 우리는 나라가 망할지라도 뭐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오케이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의리 지키다 목숨 거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건 국제관계 아니에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우리는 화친을 주장합니다. 이게 주화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최명길입니다. 정치인 김한길 씨의 아내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명길 같은 분이 주화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자 앞에 어머니 계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같으시면 여기 있는 의리 명분에 척화를 하시겠어요? 실리에 주화를 하시겠어요? 응? 실리에. 여긴 주화. 아마 여기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왜? 이게 21세기 사고예요. 근데 인조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유학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던 멘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그래. 죽더라도 의리를 지킵시다.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킵시다. 그러면서 여기는 척화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사실을 청이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죽여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쳐들어왔으니 무슨 년에? 병자년에 쳐들어옵니다. 병자년에 일으킨 오랑캐의 난동. 그래서 이것을 병자호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병자호란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역대 전투의 스타일은 전부 다 공성전입니다. 성에서 방어를 해요. 평상시에는 평성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난다 싶으면 평지에는 식량을 다 산으로 옮기고 산성으로 옮기고 민가나 식량을 적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거기에다 불을 질러버려. 그리고 산에 딱 올라가고 거기서 딱 문 닫아 걸고 짱 박혀갖고 들어와. 요게 우리나라 원래 전투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딱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청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전술을 씁니다. 성들이 중간에 많을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그 앞을 훅 지나서 그냥 수도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성을 딱 지키고 있다가 덤벼봐. 지금 뭐 지나갔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전술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인조만 잡겠다 이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인조가 놀래가지고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길이 막힌 거예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그래갖고 남쪽으로 급히 도망가다가 퇴로를 차단해가지고 얼떨결에 숨은 곳이 닭볶음탕으로 유명한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숨은 거예요. 야, 이 닭볶음탕도 하루 이틀이지 거기서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때가 또 한겨울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삥 하고 둘러싸가지고 나와 나와 이러고 있었던 거죠.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에 보면 가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전하, 절대 항복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전하? 당장 나가서 일단은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고 훗날을 도모해야 됩니다. 서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인조 입장에서 거기서 뭐 자결할 수는 없잖아요.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겨울인데
그냥 맨발로 질질질질 끌려갖고 어디로 가냐면 잠실 고수부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잠실이 원래 섬이에요. 이 섬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를 연탄재로 다 메꿔가지고 오늘날 거기가 육지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가면 삼전동이라고 있어요. 삼전초등학교, 삼전병원이죠. 거기가 나루터인데 삼전나루터라고 글로 끌려간 거예요. 저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한강물이 어땠어요? 꽁꽁 얼었죠. 저 어렸을 때까지는 항상 얼었어요. 온난화가 없었잖아요. 너무 추웠거든요. 꽁꽁 얼어붙은 여기는 한강물 얼음바닥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청나라 황제가 올라가고 여기는 인조가 무릎을 꿇습니다. 3궤 구고들에 3번 읍하고 9번 절을 하는데 여기는 이마가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박아야 됩니다. 결국 여기는 인조는 이마가 찢어지게 되고 온몸이 피로 물들게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삼전도의 굴욕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피는 제가 뺐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저 일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애기들이 왔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빨간 건 빼고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얼음바닥에 머리를 박은 사건이죠. 자, 임금이 지금 이마가 깨졌는데 세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 소현세자 복림대군, 여기는 인조의 자식들은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때 세자만 끌려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청나라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인생이 망쳐진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돌려보내는 건 뭐야? 책임지고 함께 살아야 될 거냐.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이게 배가 불러갖고 온 거예요.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돌아올 환,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 그래서 환향여라고 부르고, 요것이 나중에 이제 그 발음이 바뀌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실이 부정한 여자를 지칭하는 말 환양년이란 말로 바뀐 겁니다. 요즘은 이런 욕을 잘 안 하죠. 여기 젊으신 분 같은데 친구분하고 학생이세요? 네. 네. 그 친구분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런 욕 하십니까? 학생 식당에서 밥 먹다가 친구가 떡볶이 하나 뺏어 먹었다. 이 환양년이 미쳤나 어디서 떡볶이, 이런 욕 잘 안 하죠. 이건 주로 이제 저 옛날 분들, 아주머니들이 저 불륜 관계에 있을 때 머리끄댕이 잡고 할 때 이런 욕인데, 여기서 이런 가슴 아픈 역사적 그런 애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조 때 벌어진 정묘호란과 병조호란의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조의 이마의 상처는 아물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둘이 잡혀가 있잖아요. 자식 걱정도 이 명나라 망해요. 이제 명나라 망했고 자식 걱정도 있고, 그리고 막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죠. 두고 보자, 복수한다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들이가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누구냐면 세자인데, 이 소현 세자한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하고 잘 지낸다라는 겁니다. 사냥도 같이 나가고 밥도 같이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같이 갔던 복림대군은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여기는 인조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청나라의 황제가 자기를 내치고 내 아들을 조선의 왕으로 앉히진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 황제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큰아들 장자라는 놈이 가서 아버지 복수할 생각은 않고 같이 사냥을 다녀? 같이 술 마시고 음식을 먹어?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대화를 안 하죠. 아니,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며칠만 대화 안 하면 오해에 싹이 트는데 얼마나 서로를 오해합니까? 그래갖고 여기는 소현세자 장인이 돌아가셔갖고 잠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나질 않아요. 자식을. 드리지 말라. 보기 싫다. 이래버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현세자가 돌아왔습니다. 소현세자하고 이제 복림대군이 와서 인조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흔히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말을 참 잘하십니다. 제가 말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게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발음?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발음 들어보셨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중학교 영어 선생님 발음을 하시죠. 아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역대 정치인 중에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그분 사투리 어비십니다 뭐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말 잘한다는 건 뭡니까? 심금을 울려요. 아주 심장을 그냥 움켜쥐었다 놨다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만족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인조한테 소현세자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으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죠. 무슨 말을 해줬으면 인조가 좋아했을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가 인조가 듣고 싶은 말인데, 여기는 소현세자가 정치가 미숙한 건지 의욕이 앞선 건지, 아버지 고생 많았다. 그동안 참 어려웠지? 아니요. 저 총나라 체질이었어요. 갔는데 선진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저기는 선진문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발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걸 옆에 있던 동생이 핀잔을 줍니다. 형님, 그걸 지금 아버지 앞에서 말이라고 하는 거요? 저기는 아버지 이마에 흉터가 안 보입니까? 아버지 가슴에 찢어지는 상처가 안 보입니까? 저기는 청나라를 정벌하고 새로운 우리 조선을 바로 세워야지 뭐 형님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조가 버럭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소현세자한테 벼루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교훈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십시오. 항상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인조는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겠어요? 첫째하고 둘째 중에? 둘째죠. 아버지에 혼났다고 죽어요? 그럼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옛날에 죽었어야 돼. 이거 뭐예요? 이 독살이에요, 이거.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애미애비 부모 자식 형제 친구가 없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서로 죽인다니까요. 그 말로가 비참한 것이다. 그래갖고 소현세자가 죽었어요. 독살인지 아닌지 뭐 추론만 할 듯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독살 당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서 여기는 복림대군 둘째가 왕이 됐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인조 다음의 왕이었던 누구? 효종이다.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효종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인조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시죠. 병자호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가슴에 새길 거. 인조 때 병자호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